자, 제가 빗금을 친 이만큼의 분량이 소매가 몸판보다 더 큰 거예요. 자, 이 폭을 재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주는 이새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자, 이쪽으로 4분의 1 그리고 앞쪽으로 4분의 1 정도만 줘요. 즉 뭐냐면 여기에 분량이 반인치만 되는 게 보통 정상적인 블라우스의 이새 분량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패턴을 제대로 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과 8분의 3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인치보다 무려 8분의 7 정도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 8분의 7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줄일 때는 자, 소매를 다시 이렇게 잘라서 자, 없애고자 하는 방향에서 여기서 O자로 이렇게 잘라요. O자로 잘라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겹쳐주시면 자,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겹쳐주시면 여기를 O자로 잘라서 여기 방향은 이렇게 O자로 잘라서 오므러뜨렸어요. 자, 이 소매가 끝난 이 끝에는 커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0으로 묶여 있고 여기 O자로 잘라서 윗부분에 이렇게 겹쳐준 거예요. 자, 이렇게 겹쳐서 내 몸판에 맞는 이세 분량으로 조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분량을 최종 조절을 해서 반인치 정도 위치만 잡아주시고요. 반인치만 나올 수 있게 이세 분량을 조절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위치에다가 이렇게 너치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몸판에 맞는 소매의 이세를 맞춘 소매산의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전개 패턴을 하면 소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매 제도법에 의해서 제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곡이라든지 이런 라인에 따라서 여기 길이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 패턴을 제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손을 가장 많이 손을 많이 타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렇게 소매에 너치 표시를 한 다음에 이세 정리를 하면서 가장 여기에 손이 많이 가요. 자, 우리가 이세를 많이 까면 깔수록 여기에 입체 물량의 소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켓이나 코트로 넘어갔을 때 그런 거고,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세량이 4분의 1에서 8분의 3이 제일 적당한 거예요. 이너웨어들은.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마치 여기가 퍼프 소매처럼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량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서 O자로 잘라서 다시 오므러뜨려서 소매의 이세를 맞춰줬고요. 자, 여러분들 전개 패턴만 저랑 이렇게 잘라서 너츠 맞추면서 이렇게 제도하면 되는 것 같고, 자, 전개 패턴으로만 봤을 때는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제도를 하셔야지만 이게 실제로 이 패턴을 갖고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제도 패턴만 갖고 있으면
제도 패턴만 열심히 예쁘게 잘 뜰 줄 알아도 충분히 좋은 패턴을 뜰 수 있지만 이 제도 패턴을 갖고 이렇게 전개 패턴 연습을 한번 안 해보면 패턴은 패턴대로 만들고 옷 만들 때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패턴은 이렇게 제도 패턴으로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 제도한 패턴을 갖고 이렇게 전개 패턴을 꼭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수치대로 입력한 패턴들이 실제로 이 블럭들을 맞춰봤을 때 길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개 패턴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 카라 패턴을 한번 제도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칼라 제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칼라 제도라고 하면 우리가 자 옷을 이렇게 입으면 자,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달리겠죠? 여기엔 단작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빗금친 이 부분을 우리가 셔츠 카라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카라하고 목 네크라인이랑 중간에 있는 이 형광펜 칠한 이 부분, 자, 이걸 갖고 카라 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와이셔츠 카라들 그리고 블라우스들은 이 밴드하고 칼라를 두 가지를 다 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수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패턴에서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미리 칠해놨는데, 이 칠해놓은 뒤 네크라인의 둘레, 그리고 요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앞 네크라인의 둘레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뒷중심서부터 뒤 연목점 있는 데까지 길이를 재봤더니 저는 3과 8분의 3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앞판 같은 경우는, 자, 앞 네크 둘레를 잴 때는,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패턴은 지금 전개 패턴을 보면 실제로 앞중심은 이 위치예요. 그죠? 이 앞으로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빗금친 이 부분은 단작 랜단 부분이에요. 즉 앞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라를 제대로 할 때는 앞중심까지만 재시면 돼요. 즉 반인치 랜단을 빼고 요 앞중심 있는 데까지, 앞 연목점서부터 앞중심 있는 데까지 길이를 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재봤더니 4와 8분의 5가 나왔어요. 자, 재는 요령은, 자, 이렇게 그레이링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재시면 됩니다. 자, 재봤더니 앞판은 4와 8분의 5가 나왔고 뒷판은 3과 8분의 3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수치를 가지고 먼저 밴드부터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제대로 할 때는 기본적인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니은자가 될 수 있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와이셔츠 칼라 밴드하고 칼라를 재도는 법을 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트렌치 코트 칼라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뿐만도 아니고 밴드 형태가 달리는 칼라 디자인들은 지금 같은 요령으로 제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자, 여기가 뒷중심이고 이 뒷중심서부터 뒷 네크 둘레의 위치까지 표시를 하세요. 자, 뒷 네크 둘레가 얼마였어요? 자, 3과 8분의 3이었어요. 자, 그 위치까지 표시를 하시고요. 자, 여기가 뒤 넥 둘레, 저는 얼마였냐면 3과 8분의 3이었어요. 그럼 이 앞쪽은 뭐겠어요? 앞 넥 둘레인 거예요. 앞 네크 둘레, 자, 4와 8분의 5를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럼 여기는 앞 넥 둘레, 저는 4와 8분의 5가 나왔어요. 자, 앞 뒷넥 둘레하고 앞넥 둘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앞넥 둘레 요 끝나는데 위치가 뭐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앞중심인 거예요. 자, 앞중심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1인치만 올라가서 자, 이렇게 위치를 포인트를 잡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인치로 올라갔어요. 자, 1인치 올라가는 데서부터 자, 커브자를 이용하셔 갖고 자, 뒷넥서부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곡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 포인트 1인치 포인트서부터 뒷넥 있는 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평으로 그린 3과 8분의 3과 4와 8분의 5 끝났던 이 앞중심선 있죠. 여기까지의 길이랑 이렇게 1인치가 올라가서 고구려 휘어서 그린 길이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곡으로 그린 그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자 3과 8분의 3 위치를 다시 잡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몸판에 했던 것처럼 너치 표시를 이렇게 먼저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4와 8분의 5 위치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린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직각을 유지하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커브자를 이용해서 선을 그렸죠. 그러면 이 커브자를 이용해서 4와 8분의 5 위치, 4와 8분의 5 길이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던 앞네크라인의 길이에 맞춰서 그 위치에서 직각으로 선을 다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길이보다 대략 한 8분의 1 정도가 뒤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와 8분의 5 위치를 다시 잡고 90도를 유지하는 선을 그리셔갖고 다시 앞중심을 다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밴드 카라의 폭은 1인치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렸던 이 길이 우리가 밑에서 그렸던 이 길이랑 평행하게 1인치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대로 만들면 이 밴드는 이 앞넥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어디까지 맞아요? 이 앞중심까지 길이가 딱 맞는 거예요. 4와 8분의 5로. 그런데 이 밴드는 어디까지 끝나야 돼요? 요 반인치 랜단이 나가는 데까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인치 그려주시고요. 실제로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앞중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보통들 칼라 밴드라고 하면 이 카라가 달리는데 보통 우리가 앞 중심 있는 데서부터 카라가 이렇게 달리겠죠. 여기서부터 카라 밴드들은 대부분 앞쪽으로 이렇게 곡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곡선으로 처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곡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에 단추 위치를 표시를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셔츠 카라처럼 이렇게 단작에 카라가 달리는 거예요. 밴드가 달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밴드는 기본적으로 뒷넥 둘레 그리고 앞넥 둘레에서부터 기본적으로 1인치 올라간 위치에서 이렇게 곡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과 평행하게 내가 원하는 밴드 폭인 1인치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앞중심선 있죠. 자, 여기 카라가 끝나는 선이 있는 데까지 보통은 카라 밴드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카라끼리 딱 맞닿지는 않아요.
대부분 기본 클래식은 앞중심 있는 데서부터 대략 8분의 1 정도가 카라가 뒤쪽으로 달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만들어진 옷을 보면, 자, 밴드가 이렇게 있고 카라가 이렇게 달리면 여기 카라와 카라 사이가 단추를 여몄을 때 여기 간격이 한 4분의 1 정도는 벌어지는 게 기본이기는 해요. 자, 여기 카라와 카라 끝 사이가 4분의 1이 벌어지려면, 자, 앞중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8분의 1씩은 밴드를 이렇게 8분의 1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이쪽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요 앞중심으로 그린 밴드의 이 부분에서 이렇게 8분의 1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 정도 떨어진 위치로 잡아 주시고요. 자, 그 위치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리세요. 자, 그러면 밴드가 끝난 이 위치에서부터 이 수평선까지 여기에 폭을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이 대칭되는 4분의 3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얘랑은 일단 대칭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대칭으로 4분의 3을 그려주시면, 자, 이 선을 그렸던 이 라인과 대칭으로 그리자고 했으니까 이 라인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은 대칭 라인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이 뭐냐면,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카라 뒤에 뒷부분에 끝나는 이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카라 높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인치를 하고요. 자, 2인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카라 앞쪽의 이 높이를 보통은 여기 뒷중심보다 1cm 정도, 즉 8분의 3 정도를 더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을 그린 거에서 여기서 직각선을 유지하는 선으로 이렇게 가이드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요 핑크색 선과 이 오렌지 컬러는, 즉 카라 밴드의 곡과 그리고 카라의 이 곡은 일단 같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같이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핑크색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90도를 유지해주는 선으로 직각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길이가 얼마? 뒷중심보다 8분의 3이 긴 2와 8분의 3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셔서, 자, 요 위치에서 우리가 앞쪽으로만 4분의 1을 뺄게요. 자, 여기 4분의 1인치만 이렇게 뺄게요.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최대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요렇게 마무리해서 카라하고 카라 밴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카라 밴드를 뜨는 가장 쉬운 요령 중에 하나예요. 밴드를 따서 밴드하고 카라의 이 곡을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카라 밴드하고 카라는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냐면, 자, 우리가 보통 옷을 만들면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카라가 여기 달릴 때 이렇게 카라가 좀 넘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이 목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요. 카라는 밴드가 갖고 있는 이 곡대로 이 곡에 맞춰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자, 이 곡과 이 곡이 같은 옷은, 자, 어떤 카라는 이렇게 높게, 자 보세요. 밴드가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카라가 이렇게 높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카라는 이 넘어가는 분량이 되게 낮게 넘어가서 더 이렇게 긴 느낌으로 늘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이 파란색으로 떨어지는 것과, 자, 검은색으로 떨어지는 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자, 카라가 갖고 있는 이 외경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카라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온라인상으로 좀 전달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카라 제도하는 방법, 이 방법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파란색과 이 검은색 선의 관계까지도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카라 제도할 때 밴드부터 제도한다고 했었죠. 자, 밴드 제도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수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D 렉둘레, 그리고 암 렉둘레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는 뒷 렉둘레가 3과 8분의 3이 나왔고 암 렉둘레는 4와 8분의 5가 나왔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수치만 알면 어떤 카라 밴드든 다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수평으로 내 패턴에 있는 수치대로 뒷넥 위치하고 앞넥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자, 표시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자, 먼저 그 전에 앞넥이 끝난 여기가 뭐라 그랬죠? 앞중심이라고 했었죠. 앞중심 있는 데서부터 우리가 기본은, 자, 1인치가 올라간다고 했어. 그죠? 자, 1인치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커브자를 이용해서, 자, 이 포인트서부터 뒷중심 있는 이 포인트까지 최대한 자연스러운 곡으로 그려준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수평으로 그린 선보다 이 선을 올려서 곡선으로 이렇게 그린 선은 이 길이가 더 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새롭게 그린 이 선에 맞춰서 뒷넥 둘레 위치 다시 잡고요. 자, 343 잡고, 자, 앞에 넘어가는 4와 8분의 5 위치를 다시 잡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앞중심선을 밑에 그려놓은 이 곡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직각을 유지하는 앞중심선을 새로 그린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밴드폭 기본은 얼마? 1인치. 자, 1인치 밴드폭 이를 그려주시고, 자, 밴드폭 1인치.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앞중심에서 얼마 우리가 나가야 되죠? 랜단분 반인치 나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곡으로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어요. 자, 밴드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밴드 디자인대로 곡을 그려주시고, 이 앞중심에서의 반이 몸판에, 아니 카라 밴드의 단축에 달리는 위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앞중심이 끝나는 데서부터 8분의 1 들어간 위치,
자, 요 위치를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린다고 했었죠. 자, 수평선을 이대로 그려보니까 저는 4분의 3 정도가 요 위치로 나왔어요. 즉 밴드가 갖고 있는 이 모양을 자로 그리는 것처럼 카라에도 이 곡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얘를 중심으로 이대로 반전을 시켜준다 생각을 하시고, 자, 4분의 3 위치 잡고, 자, 카라에 곡을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요 8분의 1 끝난 위치에서부터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직각 유지하는 선 그려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카라의 높이는 기본은 얼마? 2인치. 자, 이 끝나는 데는 이 카라보다 대략 8분의 3 정도를 더 더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2와 8분의 3 위치를 잡고요. 자, 2와 8분의 3으로 잡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더 키워준다고 했어요. 이 앞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그리고, 새로운 정점과 이 정점, 이 좌표들을 곡으로만 연결하면, 자, 이제 카라 제도가 끝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 방법을 하나 알면 여러분들 나중에 트렌치 코트, 나폴레옹 칼라도 이와 같은 요령으로 재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칼라를 제도를 하고, 카라가 떨어지는 게, 밴드에서부터 카라가 달리는 이 떨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떨어지는 것과 검은색 선으로 떨어지는 이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검은색 선과 파란 선의 관계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달라지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밴드하고 칼라를 제도함에 있어서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으로 이해하냐면, 어떤 경우에 여기가 무조건 이 4분의 3, 즉 밴드 높이 때문에 형성이 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무조건 1대1이다,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바뀌는지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밴드를 하나 땄고요. 자, 칼라를 이렇게 따보니까, 자, 밴드하고 카라하고 곡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패턴으로 대봤을 때 이렇게 납작하게 떨어질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밴드 끝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어깨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곡이지만 옷을 만들어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납작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자, 이 검은 선처럼 여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타서, 자, 여기 보시면 밴드가 이렇게 있고 카라가 요 곡이 많이 올라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카라가 떨어져요. 자, 근데 제가 지금 파란색 선처럼 나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냐면, 자, 보세요. 여기 칼라가 있는 상태에서 밴드가 끝난 위치에서 어깨에 이게 닿여서 타고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퍼지면서 파란색 선처럼 접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려면 여기가
자 보세요. 이 카라의 외경이 제가 처음 그렸던 것보다 여기를 찢어서 더 벌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진 카라는 파란색 선처럼 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외경이 커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많이 퍼져서 밑으로 꺾이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카라는 밴드하고 똑같은 곡으로 이 곡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죠? 자, 이 곡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이대로 그리면 이 검은 선처럼 목을 타고 이렇게 바짝 쓰는 옛날에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 많이 나왔었던 그런 하이넥 스탠드형의 카라처럼 이렇게 바짝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눕혀주고 싶으면 외경을 키워주면요, 카라가 파란 선처럼 이렇게 눕게 돼 있어요. 즉 그렇게 누운 카라로 제도를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카라라고 하더라도 외경을 키우면요, 자 우리 핑크색으로 그렸던 선보다 자 파란색으로 지금 그리는 이 선은 자 우리가 밴드를 처음에 제도했을 때 요 앞중심서부터 이렇게 따라갔던 4분의 3보다 자 여기서 그렸던 4분의 3보다 똑같은 4분의 3이 아니고 훨씬 더 높게 그려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밴드를 그려놓고서 요 직선을 찾았잖아요. 요 직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곡이 심해져서 카라의 외경이 커지는 거예요. 이 카라의 외경에 따라서 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카라가 떨어지는 이 실루엣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바뀌거든요.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최선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여러분들 꼭 나중에 2학기 때 오프라인 때 수업을 하면요, 이 카라에 바뀌는 이 곡과 외경을 얼마나 또 키워줘야 되는지를 꼭 실물 의상과 패턴으로 바디에 입혀놓고 제가 한번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랑 오늘 제도하는 거는 자,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제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올해 10분 넘게 설명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턴을 제도함에 있어서 꼭 공식처럼 외워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공식에서 벗어나서 사이즈를 바꾸고,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기본 이론이라고 설명드렸던 대칭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랬을 때 뭐가 바뀌는지만 알면 패턴 뜨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여러분들 제가 이걸 대칭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이 대칭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칭으로 하는 걸 기본으로 숙지를 하고, 이 대칭에서 벗어났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패턴이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굳이 이 카라 하나만 갖고도 한 10여 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건 설명만 여러분들이 맛보기로 이해를 하시고 2학기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과제로 하실 거는 자 칼라를 제도를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결과물 과제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실 거는
소매와 몸판 그리고 이렇게 카라까지 제도하셔갖고 레포트로 작성하셔갖고 레포트처럼 사진 촬영만 하셔갖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주 동안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제가 좀 많이 나눠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저랑 오프라인 수업 때 하면 2주치 분량도 안 되는 수업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도 좀 예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바디 입혀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달력이 좋을 것 같은데, 블라우스 제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좀 이번 학기 때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숙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좀 많은 걸 알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셨다고 하면 저도 되게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2학기 때 만났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아이템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 조금 더 몸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주변 사람들과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패턴을 제도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저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